안녕하세요. 은행장인 오빈아빠입니다. 저번부터 대출의 기술이라는 내용으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실 때 조금 더 좋은 조건, 조금 더 좋은 금리, 조금 더 좋은 한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순서는 따로 없지만 이야기가 이어지는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채널 재생 목록에 대출의 기술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마련했으니까 오리엔테이션 시간부터 정주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주거래 은행을 그렇게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거래가 없는 은행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의 기술 두 번째, 은행원은 실적을 좋아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명언을 하나 했죠. 은행이 좋아하는 고객하고 은행원이 좋아하는 고객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은행원 분들이 친구나 가족으로 계시면 항상 그분들이 실적 압박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실적 압박이 있어요. 은행 직원은 그 은행에 입사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실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선생님은 가르치는 게 일이고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게 일이고 판사는 판결을 잘 하는 게 일인 것처럼 은행원도 은행 지점이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지점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영업점입니다. 영업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은행이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공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은행도 엄연히 사기업이죠. 사기업은 영리를 추구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은행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논지에서는 약간 벗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하려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고소득하고 개인신용 등급이 비슷한 A, B라는 두 사업자분이 계신데, A라는 분은 그 은행에 통장도 있고 카드도 있고 청약도 있고 자동이체도 하고 공과금 이체도 하고 모든 거래를 몰빵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B라는 분은 이 은행에 통장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A와 B 두 분 중에 어느 분을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은행은 A라는 분을 좋아합니다. 당연히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A라는 분에게 대출이 더 나갈 확률이 높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데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신용 등급과 소득이 동일하다면 B라는 분을 더 좋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A라는 분은 거래가 많고 주거래 고객이시니까 대출을 신청하면 당연히 되는 선에서는 해드려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다른 거래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실적을 할 만한 거는 사실은 없어요. A라는 분은. 그럼 직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재미는 없습니다. 자, 제가 재미가 없다는 표현이 조금 안 좋게 들리실 분들도 계시니까, 은행 직원은 여러분들 은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손님이 없더라도 계속 하는 일이 뭔가 많고 계속 엄청 바빠요. 저도 그렇고 다 모든 은행 직원들이 바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오셔서 소리 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일단 사람이 없는데 손님을 안 받아. 그러면 저 직원은 노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노는 은행 직원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노는 직원이 없어요. 그럼 그 직원 입장에서는 그 A라는 분 대출 심사를 하는 건 물론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일거리만 늘어난 거예요. 대신 B라는 분은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만 하면 통장이라든지 다른 기타 거래, 부수적인 거래들이 할 게 많기 때문에 그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재밌고 적극적으로 할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담당자의 의지가 조금 더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거래 고객은 실적을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대출이 안 된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은행을 바꾸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은행에 가셔서 대출을 상담해 보면 대출이 될 경우에 조건으로 주거래 은행을 바꿔라, 무슨 통장을 만들어라, 카드를 발급해라, 자동이체를 해야 된다,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동이체를 한 통장에서 다 옮겼고 뭐 이런 것들이 옮기기가 귀찮은 거지 사실 어려운 거는 아니잖아요. 자, 반대로 여러분들도 신용등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히 소득증빙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은행에서 그냥 신용만으로 아니면 담보가 있더라도 그 담보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 이렇게 가져오시려고 해서는 잘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직원에게 큰 건 아니지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은행 통장을 쓴다고 해서 그 카드를 쓴다고 해서 청약 통장을 만든다고 해서 그 직원이 땡전 한 푼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분들도 여러분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실적 스트레스를 받는 똑같은 직장인이고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은행원들이 그렇게 실적을 좋아한다고 하니 아니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원래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실적을 좋아한다고 하니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 먼저 대출이 된다고 하면은 뭐 주거래 은행을 이쪽으로 싹 다 옮길 의향이 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보세요. 그 담당자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몇 배, 몇십 배는 더 생기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그 담당자의 의지 하니까 약간 이게 추상적으로 느껴져서 잘 와닿지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은행에서 모든 시중은행이 똑같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담당자의 재량과 그 지점장의 재량으로 대출을 해드리는 대출이 있어요. 이런 대출은 신용등급이 좋고 소득증빙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심사를 했을 때 무난하게 심사 통과하면 그 지점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대출이 있고, 자,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처럼 이번에 새로 창업을 했거나 소득 자료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조금 떨어져. 근데 다른 대출도 좀 있어서 지점 승인으로는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자영업자분들 처음 창업하신 분들은 대부분이신데 이분들 대출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담당자가 각 은행의 본점 심사과에다가 이분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뭐가 있고 앞으로 어떤 거래를 할 것이며 뭐 신용 등급은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지만 본인이 상환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상담을 해보니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줘도 좋다. 이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각 은행 본점에서 이런 심사만 하는 그 또 심사 담당자들이 각 지점에서 여러분들 담당자처럼 지점에서 신청한 그런 대출건을 보고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은 대출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담당자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지점장보다는 담당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담당자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어떻게든 이 심사하는 사람을 설득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제가 자꾸 그 여러분들 앞에 있는 직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 담당자의 의지는 여러분들의 신용등급이 근데 그렇다고 뭐 7등급, 8등급 아주 안 좋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게 좋지 않은 등급, 없는 소득 신고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고 상세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게 담당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이거를 제 뜻과 좀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도 약간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분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제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고 불편해하시는 제출하시는 서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매출 자료라든지 소득 자료라든지 제출을 하고 싶어도 너무 적게 돼 있거나 소득이 신고가 안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